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인포 예창패 특강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시제품 제작과 외주업체 선정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조금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되신 분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아마 거의 이제 1차 그 멘토 선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시점이 됐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조직, 기관에서 맡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시제품 제작 지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한테 더 정확하게 이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강좌로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하드웨어 편하고 소프트웨어 편을 또 나눠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뭐 시제품 제작은 이러면 된다, 뭐 단계별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식의 전달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외주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분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사실 오프라인 강좌에서 하드웨어 편만 한 90분,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편만 90분 해가지고 거의 한 3시간에 가까운 그런 강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실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이제 온라인 강좌로 바뀌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외부에 이렇게 얼굴이 노출되기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것 내용들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강좌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들은 전달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최소 1시간은 걸리는 내용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외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알아보셔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과업지시서를 쓰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내용이 진행이 되고 외주업체 선정이 된 다음에도 한 거의 한 1, 2주, 최소 1,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오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서가 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 내용이 그렇게 시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창업의 지혜라고 하는 원래 그 본 강좌 시리즈에서 다루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외주업체를 어쨌든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외주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비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 외주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협의하기 나름이라고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훨씬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거는 남들 200만 원 주고 하는 그런 퀄리티의 제품을 100만 원만 주면은 딱 100만 원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는 명백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얼마나 저렴한 가격의 시제품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제품이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 그냥 돈 싸게 들였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뭐 해가지고 남들 200만 원 할 때 100만 원짜리 싸게 해주는 데 있다 그래서 했다가 원하는 퀄리티 안 나오면 결국에는 이중으로 작업을 해서 돈이 3배로 드는 이런 인재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외주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인건비 이외에도 실제로 어떤 특정한 장비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들어갈 거고, 또 어떤 재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싸다 그런 그런 원자재가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외주 비용에서 업체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재료는 어차피 깎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주 업체가 재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딱 그 가격을 두고 사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도 결국에는 장비를 사용할수록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거의 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업체에서 여러분한테 견적서를 보통 보낼 때 그 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재료비나 감가상각은 변함없는 가격이니까요. 그럼 문제는 그 인건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는 건데요. 확실히 한 2, 3년 전만 해도 좀 이렇게 뭐 바가지를 씌운다 그러죠. 좀 뒤통수를 후려치는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요. 통상적으로 요즘 대부분의 외주업체는 그 표준 용역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그 작업의 난이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고 그 시간에 투입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 급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인가,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기한 안에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진 표준 용역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똑같은 난이도와 똑같은 소요 시간과 똑같은 소요 인력과 똑같은 납품 기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그러면은 대다수 외주 업체들에서 발급하는 견적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대동소이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어디는 100만 원인데 어디는 300만 원, 이렇게 좀 가격 차이가 확 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요. 훨씬 더 잘해준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외주업체에서 판단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제품의 난이도나 소요 시간이나 소요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부를수록 당연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냐 그러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의외로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펜 같은 게 뭐 한 중급 정도의 난이도에 뭐 한 3일 정도의 시간에 한 고급 정도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이 붙었다고 했을 때 어떤 데서는 소요 시간을 그거보다 도 낮게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난이도를 더 낮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즉 만약에 처음에 이제 좀 과하게 가격을 낮게 부른 데는 여러 그 이해를 한 것 자체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난이도를 확 낮게 잡고 시간도 작게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 반대로 어떤 거 굉장히 높게 잡은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요 정도 수준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생각하고 이제 좀 많이 잡은 경우일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적정선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어느 경우건 문제는 생깁니다. 생각보다 난이도를 낮게 잡고 조금 과소평가해서 이제 가격을 낮게 잡은 데는 결국에는 그 비용을 나중에 올려달라고 청구를 하거나,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그 정도 퀄리티밖에 내보낼 수가 없겠죠. 반대로 퀄리티를 높게 잡은 데는 아마 생각보다 일이 쉬웠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땡큐 고객님이 되고 그냥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거 그냥 가볍게 해서 주고, 여러분은 어쨌든 원하는 퀄리티는 받겠지만은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비싸게 했더라, 이런 이제 아쉬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기존 업체보다 싸게 한다, 기존 업체보다 비싸게 한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지켜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시제품 제조업체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이 스마트폰으로 제품 사진이 딱 찍어가지고 그 사진 저쪽으로 던져주고 이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만 그런 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홈페이지 하나 이렇게 캡처해서 캡처 사진 휙 던져주고 이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적어도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스펙이 있어야 되고 기능성이라는 게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외주 업체 입장에서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의 전문성을 살려서 컨설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풀어줄 수도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 다른 어떤 안건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어차피 난 돈 주고 시키는 거니까 그냥 나는 아이디어만 던져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의사소통의 부재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원하는 제품을 못 얻어서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이고, 또 외주업체는 외주업체대로 힘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뭐 욕은 먹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하고 그 전에 여러분이 무조건 필요한 거는 기획서입니다. 그래서 기획서라고 하는 거는 아주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외주를 맡긴다는 거는 뭐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기획서도 잘 쓸 테니까 여기서 논외로 치고요. 대부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고 결국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그 전문성을 꼭 그 대표 본인이 습득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쇼핑몰을 만드는데 쇼핑몰을 만들려고 그러면 쇼핑몰 안에 들어가는 어떤 컨셉이나 아니면은 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쇼핑몰 자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디자인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쇼핑몰의 형태가 어떤 건지 그거를 이제 외주업체에 맡겨서 만들면 되는데요. 이제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기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전문성이 이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업체한테 그렇게 정확한 기획서를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컨셉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줘야 그쪽에서 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적당히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까요? 물어보면 거기에서 소통이 오가면서 그게 구체화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핵심 기능을 담은 어떤 그런 그 시제품에 대한 기획서가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주업체를 만드는 거는 그 기획서를 만든 다음에 그걸 들고 가서 혹은 그걸 메일로 보내든지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지인 소개라 그래가지고 아 저기 뭐 아는 분이 소개시켜줬어. 아 저기는 교수님 소개시켜준다니까 되게 믿을만해. 혹은 뭐 아 저기는 뭐 내가 알고 있는데 해봤는데 뭐 이미 만들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라고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 업체들을 다 만나서 견적서를 다 받아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가격을 후려치는 그런 업체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지인이 소개시켜줬다 그래도 그 선례가 이쪽 선례에서 안 먹힐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하기로는 저희 제자 중에 하나가 되게 외주업체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생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는 후배가 예전에 다른 또 그 이후에 다른 업체들이 저한테 외주기업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아는 다른 후배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괜찮은 업체로 소개시켜줬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제자들이 한 업체예요. 근데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생고생을 시켜놓고서 얘들이 만든 걸 대표자기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주업체는요, 그냥 뭐 한 번 보고 가격하고 콜 해서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망치면은요, 그때는 뭐 계약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만큼 시간 날린 거거든요. 비용 날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하는 모든 종류의 뭐 소송을 건대는 등 뭐 뭘 한다는 돈을 못 준다는 등 이거는 그냥 사후 약방문일 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체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도 타진을 해보시고 해서 서로가 이제 쌍방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계약서를 쓰시고 구체적인 과업 지시서를 쓰고 그것도 좀 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제 계속 작업을 하셔가지고 계약서를 찍은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시제품 제작에서 외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요,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서 지금이라도 컨택을 시작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획서를 작성하고 업체를 만나보고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가업지시서로 가는 그 과정이 최소 한 달이고요. 보통 기본 두 달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8개월이란 시간 동안에 6개월 정도밖에 안 남고 앞에 2개월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그 진행이 느려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아 시제품 제작은 어차피 외주업체 돈 주면 되는 거니까 뭐 나중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뭐 한 3개월 남겨놓고 하면은요 정말 별의 별 문제가 다 터지면서 일정이 쭉쭉 들이밀리기도 하고 그러다 원하는 결과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또 외주업체 탓하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외주 컨트롤을 하기 전에 애초에 그 외주 계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 주고 시킬 거라서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100% 여러분 잘못이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업체 만나보고 견적서 뽑아도 그런 상담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내용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계약서를 쓰거나 과업지시서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건 뭐 다음 주쯤 얘기해도 뭐 크게 늦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직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을 겪고 있어요. 제 제자들도 많이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예상패 되고 나서.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내용으로 먼저 기획서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 기획서는 구체적인 포맷은 딱히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PPT 한 장으로라도 좀 잘 나타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잘 만드신 다음에 업체를 만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소통을 계속 이뤄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주업체를 정말 잘못 만나면 고생을 하시긴 하는데요. 뭐 결국에는 찾아보면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외주업체를
잘못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도 잘한 거는 딱히 없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좀 그런 컨트롤 자체가 원래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업에서 되게 많은 시간과 심력이 소모되는 만큼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이제 하시고, 또 이제 일단 맡긴 이상 돈 줬으니까 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무책임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이니까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창패 특강 6번째 시간 시제품 제작과 외주업체 선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